까지는 같이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실명을 밝히자면 최고세율을 때려버리는데 그 최고세율의 개념이 40%가 아니고 지금 현재로요 38이다 그죠? 저거 거기에 적용하는. 그래서 나중에 38%를 띈다는 말이 요거에 대한 기준으로 지금 띄고 있는데 원래는 그렇게 같이 갔으면 좋았을 건데 같이 안 가고 이렇게 있더라 이러죠.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거 좀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액공제, 뭐 이렇게 쭉 되고 있고요. 이런 거. 세액공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해준다. 그래서, 일용직도 여러분들, 그죠? 우리 55% 세율을 세액공제 해줬잖아요. 그죠? 그거가 똑같은 구조야.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근로자에 대해서는 구간에 보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의료비 세액공제 지금 배우게 될 그런 거 빼놓고 근로자라면 무조건,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해주는 근로소득 세액공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웃기죠. 근로소득 소득공제도 있고요. 맞잖아요. 소득공제 뺀 나머지가 결국은 소득금액이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소득공제를 빼니까 과표가 되고 과표에서 뭔가 산출세율을 곱하니까 산출세액이 되죠. 그 중에 있죠. 다른 세액공제도 있지만 근로소득 세액공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 금액이 또 일정하게 또 빼주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에 55%를 빼준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일용직은 무조건 55%를 빼줬잖아요. 그죠? 산출세가. 근데 얘는 지금 구간을 130으로 봐서 이 안은 요만큼은 빼주고 초과하는 거는 여기서 30%만큼은 여기 55%가 71만 5천 원이거든. 130 곱하기 55가 이거거든요. 130만 원 곱하기 55가 이거니까 그 초과하는 금액에 있죠. 30%만큼. 그러니까 초과액은 30%다. 130까지 구간은요. 55%고 초과하는 금액은요. 30%다. 이렇게 그렇게 계산된 금액을 자동적으로 빼준더라 이거죠. 아,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한도가 있잖아요. 그죠? 74만 원. 여기에서 63만 원. 이렇게 50만 원. 이렇게 한도가 있습니다.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뭐 너무 과도한 공제를 해주지 않겠다. 이런 것들은 이따 정도만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알아서 구하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 자녀세액 공제 여기 요걸 가지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사정이 없는 자녀세액 공제 3개를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세액 공제를 이제 배워야 되겠다, 그죠? 세액 공제 한번 보시죠. 우리 이제 소득공제 2가지를 배웠잖아요. 그죠? 소득공제 제도 2개. 주택 자본공제, 신용카드, 신카 이렇게 2개를 배웠다면 세액공제 항목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거의 9개 되겠습니다. 그 9개 중에서 그죠? 사람과 관계된 부분이 있죠. 3개가 있습니다. 여기 먼저 나타나니까 걔부터 우선 할게요. 제가 나누었던 유인물은 최고 뒤쪽에 있는데 자녀, 6세 다자녀, 6세 이하, 출산 입양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사람과 관계된 항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건 6개가 하나, 둘, 6개가 뭔가 3개, 6개 이제 요 6개가 본연적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세액공제 되겠습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연금저축 이렇게 그죠? 6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고요. 여기는 이제 기본공제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연령하고 보니까 소득금액 요건에 했을 때 얘는 그죠? 보험료는 다 따지고 그죠? 의료비는요 안 따지고 그죠? 교육비는 신교기는 요것만 이렇게 따놓고 요 2개는요 소득자만 본인만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자녀가 뭔가 신교기니까 이거 안 따지고 여기는 소득자만 된다 그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이제 기본적인 요건이잖아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에는 형제자매 안 되고 교육비는요 직계 존속 안 된다.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배웠던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해볼 게 없어요. 그냥 있다는 정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 자녀세액공제 보겠습니다. 이 자녀세액공제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자녀 한 명당, 자, 이거 보세요. 자녀 한 명당 15만 원씩 공제해주는 제도가 됩니다. 물론 이 자녀라는 거는 기본공제 자녀여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2인까지는 뭐야? 15만 원을 깔아줘요. 그러니까 2명이면 얼마가 됩니까? 여기까지는 30만 원 깔아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초과 1인,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죠, 그죠? 우리 법은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구 증가에 기여했다고 보고, 3명부터는요 나부를 공제해 줍니다. 1명이 15가 아니고 뭡니까? 2명 이상인 경우에 초과 1인은요 1인당 30만 원 해주니까 6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거는 3명이면 이거는 6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원래 같으면 15로 정리하면 45가 돼야 되잖아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늘려준다. 이렇게 해서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다라면 이거 굉장히 뭡니까? 지원을 해주려는 거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건데요. 뭐 이거 가지고 출산을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출산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죠? 출산하면 5천만 원씩 주면 돼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그 애가 태어나서 분명히 우리 사회에, 그죠? 세금, 나중에 세금 내고 하는 여러 가지 유모형의 그 부분을 보면 왜 5천만 원만 내겠습니까? 다, 그죠? 더 내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무상복지 있잖아요, 그죠? 우리 보육원 맡기는 거 몇백만 원씩 보육, 한 살 더 맡기고 하면 그 교육비 같은 거 보육원에서 받지 않습니까? 아니, 그걸로 5천만 원 안에, 그죠? 그러면 애기 엄마가 키울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나가고. 그렇게 하면 또 극빈적은 어떻게 됩니까? 좀 못 사는 분들은 애기를 많이 낳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뭔가 한 명당 5천이면 뭐 어느 정도 아기를 키울 수 있는 여러 건 되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은 그 돈 5천 받으려고 아기를 낳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을 그렇게 보지 않죠. 그러면 대신에 좋은 점은 뭐냐면 그러면 고아가 없어질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기를 안 버리잖아요, 그죠? 나름대로 키울 수 있는 그걸 가지고 돈을 번다는 개념이 아니라 키울 수 있는 돈을 주니까 그래서 이게 참 좋은 거 아니냐, 그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5천만 원 주고 싶습니다. 그 재원이 허락하는 한 다른 것 좀 줄여서 미래에, 그죠? 세대에 투자하는 정책도 중요하다. 어차피 지금 인구 구조가 역구조잖아요, 그죠? 돈을 노령화되는 사회다 보니까 돈을 벌지 않고 쓰는 인구가 굉장히, 그죠? 가분수처럼 머리만 뚱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밑에서 있는 젊은 세대들이 그걸 다 부양하려면 어깨가 너무 힘들죠. 그 자들이 뭐냐면 다들 뭡니까? 여러분에 있죠. 다 자녀잖아, 아들,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좀 많은 분들이 조금 십실반 좀 뭡니까? 좀 이렇게 좀 덜 받더라도 미래 세대한테 그런 것들을 부담을 좀 지우지 않는 정책, 이게 좀 중요하다. 지금부터 해야 되지 나중에 있죠. 이렇게 한꺼번에 내몰라 하면 세대 간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세대가 다른 세대를 보듬어 줄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한데요. 쪽수가 많은 쪽에서 배려해 줘야 돼요. 쪽수가 많은 게 뭐예요? 아니, 뭐, 베이비 붐이라고 있죠. 그 일정한 특정 연도, 55년도부터 63년도까지입니까? 그때 가장 출생 인구가 많잖아요. 단일 생일 연도로 가장 인구가 많은 생년이 언제냐면 58년 개띠가 되겠습니다. 58년생 가장 인구로 보면 58년생 나와 하면요. 우리나라 최고 많다고요. 58년생 와 이렇게 많이 오는데 뭐 이렇게 98년생 나와 하면요.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반이 아니라 60%밖에 안 되는 거예요. 키를 세어보면. 뭐, 그 정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중요하죠. 자, 추가세액 공제가 바로 저걸 얘기합니다. 다자녀. 그죠? 근데 이제 6세 이하는요, 여기서 이 말이 뭐냐면 얘는 2명부터 시작해요. 다자녀를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좀 어려울 것 같네요.
그냥 이해하기 좀 편하게 하면 이렇게 돼요. 다자녀는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자녀가 1명, 2명, 3인이 있다고 가정하면 다자녀라는 개념은 1명은 다자녀가 아니잖아요. 그죠? 1명 있으면 안 내준다. 기본이 2명부터 스타트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2명부터 15만 원 이렇게 깔아주고 3명은요 곱하기 15 하니까 30만 원 이렇게 깔아주는 제도가 됩니다. 요 표현이 바로 이게 자녀 수 1명을 뺀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인데 이런 계산은 얘한테 컴퓨터한테 맡겨주자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계산되는 구조만 여러분한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생 입양은 이런 거예요. 1명, 그죠? 우리가 아기가 만약에 태어나면 그죠? 아기가 태어났다고 뭐 축하금 뭘 국가가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첫째보다는 많이 날아요, 그죠? 둘째는 좀 달라지고, 셋째면요 너무 좋아하는 거야. 첫째, 그죠? 첫째를 낳았다 하면요 그냥 축하금이 30만 원이라 보면 됩니다. 근데 둘째를 넣으면요 둘째 하나만 낳는데 뭡니까? 걔 축하금은 그죠? 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357로 가요. 세 번째라면요. 첫째에 나타났을 때는 30밖에 못 받는데 세 번째니까 축하금이 뭐야? 70만 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저희 그 세대 중에 보면 제 나이 때나 자꾸 위에 연배들 보면 너뚱이가 굉장히 많아요. 너뚱이 한때 유행이었죠. 셋째를 그래서 아기를 놓는 너뚱이가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뭐 우회적으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풍자했지 않습니까? 셋째는 뭐라고요? 셋째가 있다면 자녀 몇 명이 하면 셋째가 있다고 하면요 바로 부의 상징이었다. 셋째는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옛날에 60년대는 전화기가 부의 상징이었다면 지금은요 셋째가 있다는 말은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다. 출산에 대해서 굉장히죠.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자녀, 이거는 전부 다 뭡니까? 자녀 부양 정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 세 개가 바로 그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연적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연금계좌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세액공제 여기 쭉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할게요. 얘는 나중에 할게요. 연금저축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요걸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보면 전부 다 판서를 했는데 뭐 잘 되어 있는데 뭐 판서를 할 필요도 뭐 있어. 그래서 요거 논점 보겠습니다. 어떤 논점이 있는지 보죠. 보험료 공제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은 뭐겠습니까? 바로 이 부양가족이 공제를 받으려면요 바로 기본공제 요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공제 요건을 모두 만족하고 그 다음에 딱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 저축성보험은 안 된다. 그거가 다 논점이거든요. 그게 두 개가 논점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공제 대상자는 이 말이 모두 만족해야 된다는 말이고 그런 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를 소득자로 했을 때 계약자는 누굽니까? 소득자. 피보험자는요. 그죠?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이렇게 딱 매칭이 되면요. 매칭이 되고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을 때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뭡니까? 공제를 해줍니다. 이 보험료 납입액이 지금 100만 원 한도거든요. 얘 100만 원, 얘도 100만 원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는 딱 하면 딱 정해져 있어요. 12만 원. 세액공제가. 장애는 15만 원 이렇게 됩니다. 딱 정해져 있다고요. 우리가 보통 보험료 납입액에 있어 12%가 여기 납입액의 한도가 1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받아도 보험료 공제는 12만 원, 장애인 조정은요 15만 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이렇게 있죠. 세액이 정해져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보장성 보험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보장성 보험은 말 그대로 이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의 차이점 볼게요. 저축성 보험은 안 된다 이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보험료를 불입합니다.
그럼 보험료의 원금과 나중에 받아야 될 해약 환급금을 비교해서 불입한 것보다 많으면 저축성이 됩니다. 내가 원금 보험료가 1,000만 원입니다. 근데 만기 해약 환급금이 1,200이라면 200의 정체는 뭡니까? 불었죠. 저축성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보장성은요, 적거나 없어야 됩니다. 근데 적은 거, 그런 것들을 보장성 보험이라 하죠. 그죠? 그럼 보장이 그게 이렇게 나뉩니다. 이 어떤 걸 보장하느냐 이거죠. 보장 내용이 가장 대표가 생명, 손해, 그죠? 여기 손해보험 내에서 파생해서 좀 구분하자면 화재, 상해 뭐 이런 거 있죠. 상해보험 이런 것도 손해보험인데 제가 좀 별도로 빼서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보장하기 위해서 보장받기 위해서 들어간 보험료는 우리 보장성 보험이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손해보험 되겠습니다. 생명보험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종신보험. 종신. 네? 그렇죠. 생명에 관계된 거니까. 생명보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망보험도 다쳐서 사망보험금은 이쪽이고, 그냥 자연적으로 죽으면요. 사망에 하면, 그죠? 이 생명보험이다. 그죠? 뭐 그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가 뭐 보험 전문가도 아니고 하여튼,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생명보험료를, 그죠? 만약에 생명보험료가 1억 원이면 만약 죽으면 1억을 준다면, 자살이 아닌 경우에 1억을 준다면, 뭐 보험료가 10만이라면 만약 10억을 준다 하면요, 보험료가 훨씬 더 비싸지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보장하기 위한 거니까. 근데 뭐 제가 볼 때 이런 뭐 죽으면 3억을 준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냥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3억이 아니라 5억으로 정액해서 계약을 했더라고요. 뭐 1억에 했다가 5억을 막 좀 묶여가지고 그래 해약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보장을 받지 말고 그 안에 내가 돈을 벌겠다. 벌면 되지 그걸 뭐 보장을 받아. 그죠? 그냥 보장은 뭡니까? 다치면 뭡니까? 그죠? 이게 치료비가 많이 드니까 실비 들어간 경비를 뭡니까? 보전해주는 정도로 케어하면 될 거 아니냐, 그죠? 가성비가 안 좋아요. 아니, 케어하면 케어할수록 좋죠. 자기, 생명보험을 죽으면 뭐 10억이든 100억이든 담보하면 좋죠. 하지만 죽을 확률이 얼마나 있냐, 말이에요. 그에 비해서 투입되는 보험료의 가성비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뭡니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우수리 있죠. 보이지 않는 우수리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보험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하여튼 자제하고 하여튼 보장선보만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 장애인 전용은요, 말 그대로 장애인 전용이라는 용어가 있어야 되죠. 장애인이 들어있죠. 보험을 얘기합니다. 장애인들은 장애가 있으니까 뭔가 보험을 잘 안 들어주겠죠, 보험회사에서. 그래서 장애인만 드는 전용 보험이 있습니다. 거기 가입하면 한도를 좀 늘려주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그죠? 그래서 얘는 자동차 보험료 같은 거 내고 종신보험이 아니라 실손 보상이 있으면 웬만하면 다 100만 원 다 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보험료 공제는 12만 원 돌려받는 거구나. 내가 낸 세금에서 12만 원 정도 혜택이 있구나. 이 정도만 새기면 되겠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자동차 보험료 내고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럼 저도 12만 원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저는? 못 받죠. 저는 사업소득자라도요. 근로소득자만이 받는 거다. 아니, 그걸 왜 안 해주냐, 이거 짜증나게, 그죠? 그래, 얘기했잖아요. 과세행평을 맞추기 위한 거라고. 신고를 안 했다고 보니까. 저는 다 했는데, 개별적으로 보상 못 해준다고요. 일일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 같으면 억울해 참아라, 이 말이죠. 그럼 성지사업자 하든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성지사업자는 이런 것들을 인정해줘요, 여러분. 이런 것들. 요거는 전부 다 근로소득자에 만 공제되지만 예외적으로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저도 성지사업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줘야 돼요. 성지사업자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수익금액 요건이 있어요. 너무 적게 벌면 안 해줘요. 일정한 돈을 벌어야지 해줘요. 교육 서비스 얼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직 그게 안 돼서 성실하고 싶은데 안 된다, 그죠? 우리 큰애가 대학을 이제 꼭 갈 건데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험료에 대한 얘기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료비에 관한 얘기 좀 말씀드릴게요. 의료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요건을, 그죠?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나의 요건, 이거 있죠? 나의 요건과 소득 금액 제한이 없다. 대신에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거. 제한이 없다 해서 이 돈을 뭡니까? 소득자의 주머니에서 지출된 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돈이 그 나가는 이 돈에 있죠. 기본적인 있죠. 이 돈의 베이스는 누구 거? 소득자가 번 돈에서 베이스가 돼야 되고, 근데 이 나간 돈이, 그죠? 부양가족 중에서 나이도 안 따지고 그 사람이 돈을 벌더라도 괜찮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나의 의료비 공제를 해줘요. 근데 의료비는 일단 얘기할 게 조금 많아요. 조금 있죠. 여기 뭐 20%도 있고 얘기할 게 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판서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이건 좀 너무 이렇게 서술형으로 팍 터뜨렸기 때문에 눈에 좀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 얘기는 조금 판서를 해서 좀 요약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1교시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쉬었다가 의료비부터 해서 있죠. 쭉 나머지 정리하고 실기 여기에 있는 거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